세계의 과학기술 리더들이 대한민국에 모인다. 향후 10년간 과학기술이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게 될 2015 세계과학 정상회의. 과학기술 선진국인 OECD 국가를 비롯해 개발도상국들의 참여가 확정된 가운데 과학기술의 최신 동향을 나누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전 세계 과학인들이 모이는 이 자리가 더욱 특별한 것은 지난 2004년 이후 11년 만에 다시 열리게 된 것. 주요 국가들의 과학기술 정책을 결정하시는 분들이 참석하는데요. 특히 OECD나 아세안 국가들의 과학기술 정책, 장관, 차관, 그리고 노벨 수상자, 그리고 저명한 과학기술자들이 참여해서 이번 대토론회와 과학기술 장관회의를 끝내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52년 만에 최초로 OECD 본부가 있는 파리가 아닌 대한민국을 개최지로 결정했다. 이런 변화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하나, 둘, 셋.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고 있는 과학기술의 면면을 살펴보자. 경제 저성장은 전 세계가 안고 있는 과제다. 과학기술 혁신이 해결 방안으로 떠오르는 상황에서 단시간에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에 대한 관심은 당연한 일이 아닐까.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가난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과학기술을 통한 산업화였다.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노력이 시작된 것은 1962년이다. 제1차 과학기술 진흥 5개년 계획이 수립되고 과학기술진흥법이 제정되었다. 1970년대에 들어서는 조선, 전자, 화학 등 전략산업 중심의 육성 정책이 시행된 시기로 산업이 눈에 띄게 성장했다. 과학기술의 발전 뒤에는 정부가 있었다. 정부의 주도로 전자, 조선, 화학, 기계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기관이 세워진 것이다. 연구기관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나라를 살릴 산업기술의 개발. 우리의 산업은 과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시대의 요구에 따라 발전했다. 특히 1980년대에 들어 반도체를 비롯한 전자, 기계 분야가 두각을 나타냈다. 이로써 한 걸음 더 선진국에 가까워질 수 있었다. 1980년대 후반에 들어 과학기술은 더 이상 먹고 사는 것에 목적을 두지 않게 된다. 우주 대항해 시대에 대비하는 등 눈을 넓힌 것이다. 최근 한류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인지도가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계실 테고요. 특히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저희가 학문적으로 세계 우수 논문을 많이 양산해내는 과학기술 분야의 학문적인 성과를 많이 이루어냈습니다.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은 선진국들보다 도입이 늦었지만 광복 후 70년의 역사만 되돌아보아도 눈부신 성과를 냈다. 이미 개발되어 있는 과학기술을 수용하던 나라에서 선도하는 나라 중 하나가 된 것이다. 산업화를 이끌며 경제를 발전시켰고 현재를 풍요롭게 만들어준 과학기술. 미래를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디일까? 고령화 문제라든가 환경 문제라든가 에너지 문제 등 과학기술로서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회 현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그 사회 문제 현안 해결을 통해서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고 또 산업적인 면으로 봐서도 우리나라가 앞으로 한 번 더 점프를 해야 되는데 점프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회를 과학기술 개발을 통해서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학과 기술의 발달은 수명 연장의 꿈을 이뤄주었다. 하지만 100세 시대가 열린 현재 사람들은 또 다른 두려움에 휩싸여 있다. 가까운 기억부터 깜빡깜빡하기 시작하고 자주 다니던 길을 헤매는 등 대수롭지 않게 시작되는 치매. 심해진 이후에는 가족은 물론 나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질병이다. 우리 인류가 당면한 가장 큰 병이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이 치료약이 있으면 좋은데 지금까지 쓰고 있는 4개 내지 5개 정도의 치료약은 아주 초기에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뿐이지 그 이후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치매 환자는 약 65만 명이다. 이 수치는 가파르게 증가해 2030년에는 무려 12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완치가 없는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연간 10조 원을 훌쩍 넘길 정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의학 과학계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모든 사람들은 각자 자기가 자기의 독특한 지방 줄기세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줄기세포를 얻게 되면은 그거는 면역 거부 반응이 일어나고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나죠. 그러나 자기가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우리 복부 지방에서 우리가 줄기세포를 추출해 가지고 치매와 파킨슨병 치료에 정말로 기여하는가를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연구를 계속하면서 뇌의 과학적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한 연구실. 자기 몸에서 추출한 줄기세포를 사용해 치매를 방지할 수 있다는 연구는 어떤 성과를 보이고 있을까? 이 실험은 알츠하이머 치매에 걸린 쥐와 정상형의 쥐, 그리고 알츠하이머 치매에 걸린 쥐가 줄기세포에 의한 기억 능력의 향상이 된 쥐를 평가하기 위한 실험입니다. 이 실험은 Y자형 미루에 갇힌 쥐가 순차적으로 서로 다른 미루에 들어가는지 확인한다. 쥐의 공간 기억 능력과 단기 기억 능력을 측정하는 실험이다. 정상 쥐가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달리 알츠하이머 치매에 걸린 쥐는 멈춰 서 있는 등 Y자형 미루에서 길을 잃고 만다. (9개월간) 자신의 줄기세포를 꾸준히 투여한 알츠하이머 치매 쥐는 향상된 기억 능력으로 치매 완치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뇌과학 연구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우리가 줄기세포를 혈관으로 주사를 했을 때 이게 뇌에 들어가서 치매 뇌에 직접 작용을 해서 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세계 처음으로 밝혔고, 앞으로 이러한 연구 결과를 가지고 지금 환자를 대상하는 일상 이상을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삶을 윤택하게 만들기 위한 과학기술은 의료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최근 IT와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손꼽는 분야가 있다. 2014년에 정부 주도로 기본 계획을 만들고 다양한 상용 서비스를 정부와 민간 기업이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분야, 바로 사물인터넷이다. 사물인터넷이란 말 그대로 그 사물들 간의 연결을 인터넷으로 하자는 겁니다. 영어로는 인터넷 오브 싱즈, 즉 IoT입니다. 사람이 사물에게 어떤 제어 명령을 내릴 때 인터넷을 통해서 하자는 거고요. 또 사물은 거꾸로 사물의 상태를 사람에게 알릴 때 인터넷을 통해서 알릴 수가 있습니다. 세종시 창조마을. 환경에 민감한 작물을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는 시설 농가가 많은 곳이다. 30년 이상 농사를 지어온 장걸순 씨의 비닐하우스에도 사물인터넷이 적용돼 있다. 비닐하우스와 스마트폰이 인터넷으로 연결돼 버튼 하나로 제어가 가능하다. 인터넷만 연결돼 있다면 멀리 떨어져 있어도 문을 여닫는 등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이다. 내가 이제 어디 먼데 갔을 때 남한테 의뢰를 안 하고 스마트폰으로 내가 온도를 봐서 이 한기를 열 수 있다는 거, 그게 좀 편리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농민의 손길 없이 작물이 저절로 자랄 수 있게 된 것은 아니지만 원격 제어가 가능해지며 일손이 줄어든 셈이다. 자동화 설비와 함께 내부에 설치된 센서들 역시 인터넷과 연결돼 있다. 24시간 온도와 습도의 변화를 감시하고 농민에게 알리는 역할까지 한다. 고온이 됐을 때도 오고 저온이 돼서 떨어졌을 때도 오고 핸드폰에 다 연락이 다 오거든요. 그래서 이 농가가 편하게 좀, 그전에는 그런 게 없으면 정전이 되면은 그냥 밤새도록 정전이 됐잖아요.
근데 이거 핸드폰으로 연락이 오니까 우리가 빨리 대체를 할 수가 있고 그런 대책이 있으니까 좀 농가가 편하게 집에서 시식을 해도 되고. 지난해 12월 세종시 연동면 일대의 시설하우스를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벌인 지능형 농장 관리. 그 결과 단기간에 생산성은 22.7% 증가하고 노동력과 운영 비용은 각각 38.8%, 27.2% 감소하는 효과를 나타냈다. 여러 분야와 융합이 가능해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사물인터넷. 우리나라는 지난 9월 열린 국제전기통신연합 표준화부문 회의에서 보안 분야 기술이 국제표준으로 채택되는 등 개발을 선도해 나가고 있는 중이다. 더욱 앞서가기 위해서는 어떤 과제를 해결해야 할까? 사물의 상태를 체크하는 센서 부분은 사물인터넷의 또 다른 핵심 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최근 서비스를 구현하는 걸 보면 그 외국 기술에 많이 의존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민간 주도로 이러한 사물인터넷 쪽 센서 기술은 시급하게 수주를 좀 끌어올려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적인 미래를 위해서는 환경과의 공존이 중요하다. 이제껏 발전만을 위해 달려온 과학기술은 환경 보존에도 눈을 돌리고 있다. 특히나 아무런 여과 없이 접하게 되는 대기는 매우 민감한 사항이다. 만약 수시로 들이마셔야 하는 공기가 오염돼 있다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 세계보건기구는 오랜 기간 대기오염에 노출되면 매년 300만 명 이상이 타고난 수명을 채우지 못하고 일찍 사망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최근 떠오르고 있는 문제는 초미세먼지다. 중금속 등으로 오염된 초미세먼지는 호흡기를 통과해 폐 속의 혈관까지 침투해 사람의 몸에 염증을 일으킨다. 2014년 대기환경연보에 따르면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46 마이크로미터, 영국 런던이나 프랑스 파리, 미국 로스앤젤레스보다 2배 가까이 높은 수치였다. 대기오염과 초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곳이 있다. 바로 대기오염 측정소다. 도시의 평균 대기질을 측정하는 도시대기 측정소. 자동차 오염 물질을 파악하기 위한 도로변 대기 측정소 등에 위치해 있는 측정기. 측정기의 채취구를 통해 빨아들인 대기는 일산화탄소와 오존, 미세먼지 등으로 화학적 성질에 따라 분리된다. 이중 미세먼지는 베타선을 투과해 흡수율을 계산한다. 다양한 방식으로 분석된 대기 환경 자료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관리한다. 오염 발생 원인뿐만 아니라 계절과 날씨 등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어 24시간 365일 측정되고 있다. 도심대기 측정소 25개 측정소하고 도로변 측정소 15개소, 그다음에 이동 측정 차량을 이용해서 그 측정된 자료들이 다 모이는 장소입니다. 지역별로 통합 대기 환경 지수가 산출되면 좋음, 보통, 민감군 영향, 나쁨, 매우 나쁨, 위험으로 대기 오염 정도를 표시한다. 이 알림은 주요 도로에 설치된 대기 오염 가로 전광판을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고 환경부와 관련 웹사이트 등에 실시간으로 공개된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 300개 이상 설치돼 운영되고 있는 측정소. 측정소의 대기오염 정보 알림이 사후 약방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대기오염을 막을 방법이 절실한 상황이다.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지역의 초미세먼지를 만드는 반응이 어떤 건지를 이해하는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모델을 만들거나 실험을 할 때 자기 나라에 맞는 걸 만들고요. 유럽도 자기 나라에 맞는 걸 만드는데 동북아시아 지역의 중국, 우리나라, 일본만 다 미국 방법론과 미국 모델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정책적으로 상당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대두된 환경오염. 해결할 길 역시 과학기술이 알고 있지 않을까. 취임 전 국민행복 10대 공약 중 하나로 창조경제를 꼽았던 박근혜 대통령.
당선 후 창조경제는 국정 운영의 큰 축이 되어 다양한 제도를 통해 실행해 나가고 있다. 창조경제는 산업과 과학기술, 문화 분야의 아이디어를 더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창조경제센터에 등록된 국민들의 아이디어는 무려 26,527건, 이 중 4,234건의 사업화가 지원됐다. 창조경제를 위한 아이디어를 적극 수용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것은 전국 주요 도시에 설치된 창조경제 혁신센터다. 전국 17개 지역에 설치, 각 지역에 산학 연관을 연계해주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과학기술의 메카인 대전, 이곳에 세워진 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난 1년간의 성과를 발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한국형 실리콘밸리를 조성하겠다는 비전 아래 벤처기업의 성공을 돕고 기술 사업화의 기반을 구축하며 기술금융 생태계 조성 및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려 노력한 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 1년간 어떤 성과가 있었을까? 기술 기반의 스타트업을 발굴 육성하고 있는데요. 드림벤스타 1기 경우에는 매출이 한 20억 정도, 그다음에 투자 유치가 34억, 그다음에 신규 고용 창출이 31명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벤처스타 프로그램을 통해서 발굴된 3개 업체는 투자 유치가 12억, 그다음에 한 업체는 미국에 법인을 만들어서 지금 계속 글로벌 시장에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네, 제대로 알고 있군요. 네. 우수한 기술이 사업화될 수 있도록 벤처기업을 다방면에서 지원하는 플랫폼은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 기업들이 날개를 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었다. 열심히 해서 꼭 보답을 해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었어요. 사실은 작게는 스피칭별 문제가 산업용 3D 센서를 개발하고 있는 벤처 회사. 이들은 센서에 물체를 통과시켜 스캐닝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 기술은 산업 제품의 불량률을 줄이는 데 사용되는 것을 목표로 개발되고 있다. 레이저를 방사해서 그 레이저의 위치를 인식해서 3D 형상을 얻게 되는 3D 센서입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인연을 맺은 지 10개월. 그간 어떻게 도움을 받았을까? 간단하게는 스피칭 교육부터 해가지고 재무라든지 어떤 기업에 기본적으로 이제 해야 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같은 기술자들은 그런 걸 잘 모르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멘토링을 해주셨고요. 그 결과 사실은 초기에 힘든 부분을 많이 넘길 수 있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스타트업 기업은 물론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청춘들에게까지 활짝 문이 열려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 벌써부터 눈에 띄는 성과들을 내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가 아닐까. 지금까지는 17개 지역별로 흩어져 있는 센터가 독립적으로 일을 하고 있지만 이제는 센터 간의 협업이 중요한 시기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센터와 센터 간을 넘어서서 센터와 또 지역에 있는 혁신 주체들하고의 협업을 통한 시너지를 바탕으로 한 성과 공유 및 창출이 중요한 때가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모지가 된 땅에서 산업을 일으켜 단기간에 수혜국에서 공유국이 된 대한민국. 그 밑바탕에는 과학기술이 함께했다. 이 기술력이 앞으로 우리나라를 넘어 전 세계인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지 않을까.